TK 글로벌 안녕하십니까, 조변입니다. 오늘 28 운동의 주역이신 지역의 원로이신 홍정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워낙 저명하신 분이라서 뭐 새삼 소개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홍정음 선생님께서는 대구 매일신문에 정치부장도 하시고 또 논설 주간까지 역임하셨고 최근에는 대구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의 관장님으로도 계셨습니다. 28 관련한 여러 이제 직책도 또 역할도 하셨는데 홍정음 선생님 인사 말씀과 또 28 관련한 직함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훌륭한 방송국 출연해서 우리 28 정신이 새로 새싹처럼 돋아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 28 최근 뭐 기념 사업회 뭐 의장님도 하시고 하셨죠?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28 기념사업회가 91년도에 만들어진 후에 처음에는 그 임의단체로 존속이 되다가 그걸 이제 사단법인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로부터 시작하면 제가 3대째 의장을 맡았고 사단법인체를 만들면서 제가 초대 의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 뭐 이 민주화 공헌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셨는데 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는지. 예, 이 나이가 이제 제법 됐는데 가로니까 무슨 상을 받다니까 상당히 쑥스럽기도 하고. 예. 2월 28일 그날에 뭐 그 발단된 전후 과정은 뭐 어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 가지고 뭐 결의문 낭독까지 가게 되고 또 시위까지 나가게 됐습니까? 간략하게 좀. 2월 28일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로서 하루가 경과되면 3학년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2학년이지만 최고 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심정으로 정치적인 이슈에 지금처럼 나이로 비교해 보면 크게 민감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그때의 시절로 보면은 고등학생이 상당히 학력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독재가 극악하게 달릴 무렵에 우리 어린 마음에 그 자유당 독재에 대해서 무한하게 붕괴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동급생들하고 1학년 밑에 학업생들하고 마침 그 독재 정권이 자유당의 어떤 마지막 그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과정에서 많이 분노를 했고 그 분노가 폭발한 것이 2월 28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즘 말하는 2월 28일 민주화 운동이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앞장서서 거리에 나섰고 그것이 마치 이 나라에 들불처럼 번져서 이 나라 최초로 민주주의가 성취되는 그날을 가져온 4.19 4월 26일 그것을 선고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정부가 서기 이전부터 서구에서는 민주주의가 싹트고 민주화된 나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5,000년 역사에서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과거 그 임시정부가 그 헌법체제에서 민주주의를 표방을 했습니다만은 국민이 없는 그 정부였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된 나라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8년에 건국된 그 대한민국은 헌법상 민주주의를 표방해도 자유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형식은 민주주의 흉내를 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장기 독재에 들어가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선고했던 그 사건이 바로 2.28이다. 이렇게 봤을 때 민주주의는 그 당일 일어나는 사소한 어떤 해프닝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그 전환기를 만드는 하나의 그 사건이었다. 그러면은 2.28이 있던 그 당시에 대구 경북에는 정치인도 없었고 운동가도 없어서 학생들이 일어선 겁니까? 궁금한 것은 그때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 어떤 인물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그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 일어섰다는 그런 건지 의문이 가거든요. 이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을 획득하는 바람에 이게 독재 정부가 형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승만 독재는 소위 민주화 세력들을 뿌리채 탄압하고 이걸 억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학생들이 2.28 민주운동을 일으키기 직전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자칫하면 잡혀가거나 두들겨 맞거나 죽는 이런 상황에서 숨을 죽였을 때 적어도 세속 이해관계에 끄달리지 않고 잘 모르는 순수한 학생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운동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뭐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학생 이외에 뭐 지역에 우리 뭐 대구 경북 지역에 그때는 뭐 대구 경북이 아니고 뭐 경북 지역 경북 대구였으니까 지역의 어떤 정치적 흐름이나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있고 나머지 이제 그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뭐 뒤에 사후에 보셨겠지만 그때 시국으로 보면은 이게 복잡한데 큰 줄거리만 이야기하면 그 이승만 독재가 폭력을 사용하고 국회를 완전히 무술경관으로 전행을 하고 언론을 폐쇄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출마자들이 야당이 겁이 나가지고 출마를 포기하고 이 그런 이제 폭력이 난무하고 부패가 만연하는 그러면서도 거리마다 거지들이 숱하게 밥 달라고 돌아다니면서 가난이 최악으로 지금 같으면은 약 200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그런 소득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절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런 사회가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던 차에 그때 가장 많은 지지를 했던 대통령 후보였던 그 야당의 진보당 조봉암 후보를 사형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직간접적으로 하나의 분노를 쌓는 원인이 된 데다가 마침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유세장에 못 가게 하는 그런 그 문교 당국의 처사에 대해서 반발한 겁니다. 그 이후에 3.15 4.19 그렇죠. 그래가지고 2월 28일에 그 대구 학생 저 데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월 8일 대전 학생들이 일어나고 3월 15일 날이 그때 이제 정부통령 선거인데 마산에서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 4.19 4.18 일어나고 고려대 학생들이 폭력 이 소위 정부 사주의 단체들이 해가지고 많은 상처를 입음에 따라서 서울 시민들이 4월 19일 일어나고 4월 26일에 대통령이 하야하는 2.28 같은 경우에 사전에 대구 시내에 있는 각급 학교들이 연대를 하거나 연합을 해서 하는 것은 꼭 시위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행사처럼 연대나 연합을 할 만한 그런 행사들이 있어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각자가 그게 어떤 분기를 해서 봉기를 해서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진행됐다. 사발 통문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사발 통문이라기보다는 항상 그 독재 정부는 자기들 무덤을 자기들 스스로 팝니다. 그런 거에 하나의 사례가 우리가 2.28 당시에 있었던 일로 보고 있는데 학도호흡단 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자유당의 어떤 그 독재 체제를 구성하는데
학생들 조직이 학도호국단입니다. 맞으면 학생 동원 체제지요. 그 학도호국단이 뭘 했느냐면은 대구에 무슨 뭐 장관이 내려온다, 무슨 뭐 이 친정부적인 행사를 한다 이러면은 학도호국단을 통해서 학생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앞장 세우고 여기 시민운동장에 불러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위도 하고 프라카드 들고 이런 이제 관제성 행사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학도호국단 체제인데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민주화 운동단체 하나의 세포망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게 딴 사람이 아니고 다 같은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하고 그 연락을 하려니까 학도국단 때 만난 그 친구들하고 연락해가지고 내일 우리 우야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인원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은 학교 내에 반장이랑 학도국단 그 체제니까 그거 모여가지고 학교 당국하고 밀고 땡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조직의 하나의 그 선도적인 계기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 전체가 이것은 그냥 참아서 안 되겠다는 거 그런 그 이기심 올바름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표출됐고 또 그걸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시민 전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이미 그렇게 조성돼 있고 네. 또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진행돼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결국은 도화선을 당기고 실제 행동으로 나섰다. 그 8개 고등학교 예.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데 제가 보면은 뭐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여자고등학교 경북여고, 대구여고까지 해서 거의 지금 공립고등학교들이 주축이었단 말이죠. 사립고등학교하고는 사발동문을 못 돌렸는가요? 그때는 사립학교는 사실상 명령체계 하에 들어와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 날 등교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공립학교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립학교만 8개 학교에 내렸고 공립학교가 거기에 반발해서 일요 등교에 대해서 그날 그 시위에 나서도록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그 이후에 2.28에 대한 지금 이제 기념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 대구 시민은 모두 다가 2.28에 대해서 그 당시 2.28에 대해서 지지를 했고 지원을 했고 성원을 했는데 사립학교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때 자극을 안 받았고 등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나온 거지. 했다 그러면 다 연합이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28 이 민주운동 단체의 회원 구성에서 처음부터 학교 8개고에 관계없이 이 모임에 찬성하는 사람들 다 가입하도록 되고 실제로 사립학교 출신 그 친구들도 많이 가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 282, 뭐 419, 또 418, 419, 또 426 하야까지 이제 결과를 맺은 이제 어떤 하나의 시민 운동, 학생 운동이었는데, 자 그게 지금과 또 뭐 역사를 끌어서 오늘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신을 제대로 또 이 우리 역사적 어떤 귀한 교훈들을 제대로 못 살린다 뭐 이런 그 당시에 어떤 대구라는 도시가 상당히 어떤 야성이 강한 도시였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굴절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구 경북권이 그 야세가 강한 지역이 된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 정조 당시에 예. 지금부터 한 200년 남짓 정조 당시에 남인이 집권을 잠시 했습니다. 남인까지 남인이 집권하고 난 뒤에 이쪽 지역 사람들이 그 중앙정기에 진출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사실 거의 벼슬 한 사람 몇이 있긴 있어도 거의 벼슬 한 사람이 없이 계속 소외된 지역으로 지내다가
일제 강점기에 들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도 그 당시에 조선조 말까지 집권했던 그 세력들이 다시 친일 세력으로 변하고 또 그게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 정부를 지지했던 이 세력들도 거의 그 당시에 그 세력들이 다 노론 세력이죠. 예, 주로. 뭐든 할 필요 없이 그 세력들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은 사실상 정권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살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4대 정부 통령 선거까지 이어져 왔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이 4.19 나고 난 뒤에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그건 1년밖에 안 돼서 얘기할 것도 없지만 5.16이라는 게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등용되기 시작하는 그런 물줄기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의 한 300년 만에 복권된 거라고요. 2.28이 그렇죠. 영향을 좀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2.28이 영향을 더 미쳤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디든지 이제 이 집권에서 소외되면은 여러 가지 그 분리 속에서 불만이 팽배되기는 마련이거든요. 예.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그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대구 경북인의 그 어떤 역할과 위치 이런 것들을 자라오면서도 자긍심으로 안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대구 경북의 그 정치적 위상과 위치, 그다음에 전 국민들로부터 마치 적폐의 대상인 양 이렇게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역할도 많이 했고 많이 힘을 썼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생각을 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2.28의 이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개성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어디서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예,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저나 일반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대개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사실 그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고 난 뒤에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민주화가 됐다면은 그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결국은 이 전두환 정부의 어떤 그 정권 야욕 때문에 들어선 측면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이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나 이런 분들이 그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두환 정부에서 이 말하자면 정권이 가로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데 왜 다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냐? 이 문제는 그때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민주화 세력의 그 잘못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은 것은 군부 독재 세력이 정치 발전을 가로막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이 스스로의 분열과 대립 때문에 이것을 가로막고 그 뒤에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대구 경북의 정치적 위상이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지금 저는 지난번 총선이 그 호남을 고립시키기 위한 그 김영삼 정부 때 했던 그 3당 합당 1990년이죠. 3당 합당 이후에 딱 30년 만에 저는 역 3당 합당 구도가 됐다. 대구 경북만 지금 고립된 상태다. 최근에 특히 이제 부산 쪽도 사실 지금은 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사실 부산 정권이다 보니까 지금은 TK만 대구 경북만 지금 고립시키는 전략이 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가요? 그 부분은 이 사실은 어떤 정권이든 간에 정권은 그 도덕성과 합리성을 완전하게 갖추는 그런 정권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 세력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집권을 최상의 목표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는 TK 소외는 TK한테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네, 얘기죠. 책임이 있죠. 예. 그런데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면은 그 TK는 이게 자기 혁신을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그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는 것만 해도 사실 역사의 물줄기가 순조롭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어떤 면에서 태어날 수 없는 정부가 태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정권이 태어났더라도 자기 혁신을 통해서 TK 지역이 올바른 정치 노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도 계속 보면은 소위 자기 혁신이 안 되고 이런 그 과거 정권의 어떤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 노선을 고집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TK의 자기 혁신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대구 경북이 아니면은 이 야당이 없습니다. 그 숫자로 보면은 대구 경북이 그 거의 100% 야당을 선출하면서도 실제로 중앙정계에서 야당은 그 목소리 면에서 보면 대구 경북은 형편없이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는 적어도 지지 세력이 많은 쪽에서 행사해야 되는데, 적어도 많은 그 국회의원을 뽑아주고 여기에 주류이면서도 불구하고 공천권은 딴 데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뭘 말하냐면 TK의 어떤 그 노력 부족, 자각 부족, 그 다음에 TK의 정치력 부족, 이런 것에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중앙 정치권 내에서 어떤 TK 이간질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박정희 시대 향수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원인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그런 것 때문에 TK 외연이 확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수 야당의 제일 그 본산이라고 말은 하는데, 보수 야당의 본산으로 인정 안 해준 게 외부의 야당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대구 경북에 몰표를 주고 지금도 전 당선자를 내고 있어도 이게 지도적인 위치에 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인정을 못 받는 데 원인이 있고, 그 인정을 못 받는 원인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르는 야당의 정치 노선, 혁신적인 정치 노선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그걸 끌고 갈 만한 인재를 배출하지 못한, 그게 원인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공천 때 때만 엉뚱하게 여기 지가 주인인데 딴 데 가가지고 줄 달아가 공천하려고 그러고, 그 공천 받으면 감지덕지하고, 국회의원 당선되면 한마디 말 못하고 그 사람 뒤에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본산이며 지도적인 그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와 관련돼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대구 경북을 이렇게 만든 그 정치인 한 두세 사람만 꼽으신다면 누굴 콕 찍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예. 이분들을 가장 많이 지지했는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예, 이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80% 이상 지지를 보냈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가 이 문제의 제일 핵심적인 그 원인 제공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 앞장서서 지지를 호소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에 호응했던 사람들, 이 순서대로 우리가 지목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 그 지역 TK 지역의 흥망, 정치적 흥망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원인까지 또 아까 뭐 책임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앞으로 그러면은 TK 우리 지역에 희망은 있습니까? 또 희망에 뭐 아까 뭐 조금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기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뭐 가능성 뭐 이런 건 좀 보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 무슨 미래의 일이라서 제가 점쟁이처럼 말하기 어려운데 과거의 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그 정조가 죽은 게 1800년에 그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조 이후에 이쪽 지역에는 거의 벼슬살이를 한 사람이 없었고 그 집권이나 그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가장 많은 일을 한 거는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목숨을 바친 사람이 이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두환 정부 이후에 이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은 희생을 냈는 지역도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은 위기에 봉착하면은 그 위기에 과감히 맞서서 생명을 던질 만큼 그런 어떤 올바름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정치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사분오열되고 이렇지만은 언젠가 가까운 시일 날에 적어도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과거의 그 우리가 좋은 점 이런 이 기질이 되살아난다면은 다시 이 지역이 이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뭐 공천권 이야기하셨는데요. 지역의 공천권을 사실 중앙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그 공천권을 되찾아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공천권 행사는 당내 파워 게임이라고 봅니다. 현재에 뽑혀 있는 이런 그 선량들이 다음 선거에서 중앙당에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주민들이 여기 사는 유권자들이 이 사람들을 그 징치해야 됩니다. 표로서 징치하고 중앙당이 이 잘못된 공천을 했으면은 비록 무소속이지만은 우리가 꼭 필요한 인재들을 당선시켜 가지고 앞으로 엉터리로 공천하는 또 자의적으로 공천하고 특정 세력에 기여하는 그런 엉터리 공천을 하게 된다면 이 지역민들이 가차없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가지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이게 바로잡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여러 말씀을 다 마무리 말씀까지 다 해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8을 맞이하는 소회 겸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지역 주민에 대한 바람이나 또 혹은 쓴소리라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28에 저음해서 지역 정치권 혹은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지 금년이 이제 61년째 됩니다만은 과거에 저희 어린 시절에 했던 일을 새로 들먹여서 저희 스스로를 찬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지역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봉합부를 들었던 지역이란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얘기한다면은 지금 우리 시대는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당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위협당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앞날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 열강 가운데 과거처럼 존경받는 나라, 그 다음에 더 이 민주화된 나라, 이런 나라가 되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향하고 있는 말하자면 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민주주의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계적으로 훌륭한 민주주의가 되고 훌륭한
이 경제 대국이 되는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대구 경북 사람들의 자각이 그것도 뼈아픈 자각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고 그것은 현재 우리 이 정권이 하고 있는 데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우리가 할 말을 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하신 분을 모셔서 또 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많은 뭐또 다른 봉사입니다만 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고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TK 마들